이 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요즘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이런 우려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식량 안보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미 10년 전에 식량안보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이끌어 오시고 최근에 이런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또 높이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명예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이미 2010년인가요? 네. 예,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만드셨다는 게 상당히 선각자적 역할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계기로 이 재단을 만들게 되셨습니까? 네. 제가 2010년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이제 정년 퇴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시대에, 그때의 이 세계적인 곡물 파동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2007년, 2008년에 세계 곡물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이 거의 2배로 뛰었고 네. 쌀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3배까지 값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사올 수 있는 식량을 전 세계에서 구해다가 큰 네.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국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나서 사상자도 많았고 또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 에집트의 무바라크 정권, 그다음에 튀니지의 네. 자스민 혁명,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식량 문제로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한국이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세계에서 아무 데서나 사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전혀 문제 없이 살고 있지만 세계 정세가 변하고 우리 수출이 잘 안 되면 한국은 다른 나라 못지않게 엄청난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세계의 식량 위기를 미리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비하는 네.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때 뭐 곡물 파동을 이제 전문 용어로 에그플레이션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이상기후 또 이 뭐 팬데믹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식량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 심각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이 10여 년에 걸쳐서 연구재단 활동 그리고 또 각종 행사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 국민 속에 또 정책 속에 녹아들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만 앞으로가 더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식량 위기 상황,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리가 지난 시대를 보면
한 7년, 8년마다 한 번씩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있어가지고 네.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곡물 가격의 변화를 보면 7, 8년에 한 번씩 크게 곡물 가격이 뛰었다가 네. 내려가요. 그런데 최근에 2010년 이후부터는 그런 그 곡물 파동 또 기후 변화에 의한 곡물 파동이 거의 매년 일어납니다. 네. 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미 2010년대부터 세계 식량 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여론들이 많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또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주 그냥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그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그 정세를 봤을 때 이런 위기는 앞으로 점점 더 네. 과중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7, 8년 주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 거의 매년 뭐 이렇게 오는 거고 네. 올해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서울에 115년 만에 뭐 가장 많은 비가 뭐 내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상기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는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보면은 이렇게 식량 위기 요인이 크고 많았던 적이 있을까 싶은데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위중 정도가 네. 굉장히 그 심해지고 있다. 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상 기온 때문에 일어난 그거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그 팬데믹이 오면 이건 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세계 정세가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네.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냉전 구도는 러시아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주로 대서양 쪽의 나라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근데 앞으로 오는 신냉전은 중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이 되니까 태평양 지역이 위험지구가 되고 우리의 곡물이 오는 수송로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이 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방금 그런 그 맥락의 말씀인 것 같은데 곡물 수입국은 많지만 수출국은 제한적이고 또 뭐 그 수출국도 거대 수출국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파동이 생겼을 때 영향을 훨씬 크게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곡물 자급률이 20%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먹는 식량의 80%를 외국에서 들여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한반도에 이런 그 수송선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난번에 뭐 팬데믹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고 뭐 이 경제 제재도 지금 북한이 겪는 것처럼 이슈가 될 수 있고 뭐 전쟁도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반도에 곡물을 실은 배가 접안할 수 없다. 네. 그러면 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2개월이요? 예. 불과. 예. 왜냐하면 지금 FAO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예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한 18%, 1년 먹을 것의 한 18%를 예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비를 합니다. 네. 그게 한 2개월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식량선이 올 수 없다 그러면 2개월 후에는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바닥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러면 비상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책 지금 뭐 어디까지 그 마련이 돼 있을까요? 가장 문제가 없다는 게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조그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몇 개월을 견딜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곡물 창고에 앉아 네. 있기 때문이에요. 예, 곡물 생산량이 그렇죠. 예, 상당히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나오는 곡물이 전부 그쪽을 통해서 세계에 수출되는 그런 곡물 창고 안에 있으니까 네. 6, 7개월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전쟁 와중에서도 이렇게 수출을 하는 그럼, 나라이니까. 예.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게 발생하면 네. 전쟁의 승패가 문제가 아니고 2개월 후에는 전부 손을 들고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제가 봐도 이렇게 너무 안이한 대응인 것 같은데 주변국 뭐 이를테면 뭐 저희랑 지근거리인 일본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의 이런 대비책은 어떤가요? 중국의 경우가 아주 특이합니다. 네. 중국은 1960년대 대기근을 경험했어요. 그때 한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굶어서. 그래서 중국 정부는 식량 저장을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은 중앙 정부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물을 비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방성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곡물을 비축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히. 그래서 전 세계의 그 곡물 재고량을 보면 중국이 전 세계 재고량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유엔에서 중국이 너무나 많은 곡물을 비축하고 있다. 수억 명이 지금 굶고 있는데 왜 너희만 그렇게 많은 곡물을 먹지 않고 비축해 두느냐. 이게 지금 세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중국은 철저하게 곡물을 비축을 하고 있고요. 공산품 원료에 대해서도 블랙홀로 이렇게 지칭되는데 이 농산물도 마찬가지군요. 더 그렇죠. 네. 일본의 경우는 일본 정부가 100만 톤의 곡물을 저장하도록 비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은 그 민간 기업들이 2, 3개월 정도의 곡물 원료를 비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네.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아,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그 해법을 좀 마련을 해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이사장님은 새만금 식량식품 콤비나트 이걸 좀 얘기보다는요. 예. 우선 우리가 지금 식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첫째는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식량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굶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세민들,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예. 전체 국민의 한 6 내지 7%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네. 그런 법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국제화를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네요. 저희가 예. 주장하는 것은 1인당 한 달에 10kg의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해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굶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을 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남북 통일이 돼 가지고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쌀을 보내려면 국회에서 한 1년은 논의를 끌겠죠. 예, 예. 그러면 이미 다 굶어 죽은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들한테 곡물을 무상 지원하는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에 근거해서 근거해가지고 또 가능하다고 북한 보시는군요. 사람이 예. 즉시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에 우리 국가가 반드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둘째는 이 식량 위기에 대처한다는 것의 제일 단기적인 작업은 비축을 하는 작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재단은 통일 비축미 명목으로 120만 네. 톤을 항시 비축하고 있자. 예. 그 방법은 매년 6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사가지고 이거를 2년 동안 보관했다가 2년 후에 이 쌀 가공 식품 산업에다가 방출하는. 뭐 계속 그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2년 되죠. 단위로 예. 수매를 해서 예. 그러니까 매년 6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수매를 해서 2년 보관했다가 네. 2년 후에 쌀 가공 산업으로 방출하는 이런 거를 하면 우선 WTO 규정에 쌀을 함부로 그렇게 비축하는 게 문제가 돼요. 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고,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서 120만 톤을 우리가 법으로 비축을 하겠다. 그러면 WTO가 허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일 비축미 명목으로 120만 톤을 비축을 하고, 이거를 매년 60만 톤씩 쌀 가공 식품 산업에다가 방출한다는 것은 쌀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쌀 가공 산업이 투자를 하려 그래도 원료 수급이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질 않아요. 정부가 매년 60만 톤을 쌀 가공 산업에다가 싼 값으로 방출하겠다. 그러면 쌀 가공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면 쌀 소비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석이조 삼조 3조의 효과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거를 정부가 빨리 법제화를 해서 네. 우리가 이런 식량 위기에 예. 대비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여쭤봤던 그 새만금 식량식품 콤비나트 네. 이게 이제 안보재단에서도 제안을 하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구상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항구에 굉장히 큰 그 항만을 설치하고 곡물을 저장하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존의 항만보다는 새로 짓는 항만에다가 그런 목적을 두는 게 좋겠다. 적어도 10만 톤 이상의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접안할 수도 예. 있는 그런 예. 항만을 만들고 거기에 대규모 사이로를 건설하는 예. 그런 사업을 정부가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식품 기업들이 거기에 모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식량 컴비나트 사업은 우리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행히도 농산식품유통공사가 지금 그걸 관심 가지고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10만 톤 이상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주고, 이게 지금 아직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대규모 사이로를 만들면 우리가 110만 톤의 쌀을 저장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사이로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농협에서 소규모로 저장하고 있는데 120만 톤을 우리가 항시 저장하려면 굉장히 큰 사이로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새만금에다가 대규모 사이로 저장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길게 보면
적어도 동북아시아의 식량 허브를 만들자. 네. 그런 목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음. 정부가 추진을 해준다면 정말 이런 식량 위기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했다 하는 기록이 남겠죠. 네. 그 일각에서는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구축이 경제성이 의심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안들이 그 좀 더 현실적인 아니다, 효율적인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대규모 식량 저장 시설 콤비나트를 만드는 거는 경제성 이전의 문제예요. 네. 그건 국가 안보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민간 사업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하는 그런 수순을 네. 밟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대비책들이 또 있긴 할 텐데 또 그 가운데 하나가 국내 종자 개발. 우리 뭐 종자 산업을 지난 IMF 때 다 주권을 넘겨줬다. 종자 주권을 이런 뭐 지적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IMF 때 우리가 잘 넘겼다고 뭐 샴페인 터뜨리고 좋아했는데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종자 주권을 다 빼앗긴 네. 사건이었거든요. 다행히도 몇 개 종자 기업들이 뭐 1,000만금을 줘도 안 팔겠다. 외국 기업에는 정부에다가 헌납하더라도 나는 안 팔겠다.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거의 반 이상을 지금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가 종자 산업 장기 계획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네. 해야 되고 다시는 그 IMF 때 종자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죠. 예, 그런 그 뭐 나쁜 과거는 되풀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또 우리 식량 그 위기의 심각성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식량 안보 특별법이라는 것을 초안을 만들고 있어요.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네, 법으로 정해가지고 식량 안보 특별법을 만들자. 네, 뭐 농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이 아주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식량 위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식량 안보 특별법을 꼭 네. 제정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뜻하신 바 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결국 뭐 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명예이사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국가는 물론 기업, 우리 국민 각자가 노력을 해서 식량안보를 잘 지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 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